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스즈도 유메 작가의 죽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 그 경계를 흐리는 꿈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제3부 루시드 드림 너머 2019년 1월 4일 금 새해가 밝든 말든 복을 많이 받든 말든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모를 만큼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도 이 정도로 괴롭고 힘든 연말연시는 처음이었다. 집에서 뒹굴거리며 누워봐도 몸을 움직여보려고 밖으로 나가도 2019년이라는 사실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지경이었지만 신년 연휴에 일거리가 있을 리도 없었다. 겨우 1월 4일 평일이 되어 출근하는 날이 되었지만 이세의 마음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앞으로 한 달, 여태까지도 초조해하기는 했다. 그런데도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게 이상하기만 했다. 대책이 전혀 없다는 답답함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가 뒤섞인다. 머릿속에서는 시종일관 죽음을 눈앞에 둔 고미부치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전동열차 안에서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카모노미야 역에 내려서 사무실로 향했다. 졸음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다. 그 정도로 몇 번이고 봐왔던 미래 꿈을 거의 꾸지 않게 된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꿈을 통해 체험하게 될 미래가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과거 꿈을 꾸는 일이 많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고통만 커졌다. 시야 한쪽 구석의 검은 원이 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연다. 몸을 실내로 집어넣자 새해 복 받아라 하는 산뜻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 자리에서 고미부치가 만면의 미소로 웃고 있었다. 그 옆자리에서 코시누마가 오랜만 하고 손을 든다. 신년 연휴 동안 살이 찐 건지 아니면 매일 재택근무로 인해 밖에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코시누마의 몸은 한 달 전과 비교해 훨씬 크게 보였다. 사무실을 횡단하여 구석에 있는 공용 테이블로 가서 먼저 앉아있는 나카하라에게 목례한다. 나카하라는 누런 이를 보이며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해왔다. 맞은편에 앉아 벗은 코트와 가방을 좁은 테이블 아래에 놓는다. 오늘은 전 직원이 회사 출근하는 날인지 고미부치에게 물어볼까도 했지만 말을 꺼낼 힘조차 없었다. 의자에 몸을 맡기고 늘어진 채로 힘없이 노트북을 끌어당긴다. 바톤 터치라도 하듯 눈앞에 앉아있던 나카하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미부치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하고 고미부치 쪽으로 다가간 나카하라를 곁눈질한다. 나카하라의 질문은 현금 이외의 수금 방법에 대해서였다. 연말에 방문한 신규 고객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다면 기부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한 모양이다. 고미부치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계좌이체 말이죠. 계좌 송부하면 제가 할 테니까 일단 코시누마랑 그 업무 진행하세요. 하고 턱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 정도는 같은 팀인 자기한테 물어봐도 될 텐데 하고 사사로운 일에도 짜증이 났다. 현금으로 수금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신청서를 받은 다음 코시누마한테 전해서 계좌 정보가 담긴 봉투를 나중에 보내게끔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세도 몇 번이나 해본 적이 있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나카하라 씨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기존 고객을 너무 떠안은 이세보다도 기존 업무가 가벼운 나카하라의 영업 실적이 더 좋아졌다. 어쩌면 영업직 경력이 긴 나카하라가 내심 이세를 깔보는 걸지도 모른다.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가로로 저으며 못된 생각을 떨쳐냈다. 현재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이 예정된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 많던 꿈은 아직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다. 범인이 누구인지,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재료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탓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를 수상하게 보고 있는 중이었다. 나카하라 씨? 자리로 돌아온 나카하라 씨에게 작게 말을 건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나카하라 씨가 새치가 드문드문한 머리를 기울였다. 저한테 뭐 숨기는 일 있습니까? 네? 나카하라 씨가 푹 꺼진 눈을 최대한 동그랗게 떴다. 왜 그래요? 갑자기? 하고 동요하는 목소리를 낸다. 있는지 없는지만 말해주세요. 없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세가 콧바람을 뿜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나카하라는 수상쩍은 눈으로 슬쩍 쳐다보더니 손에 든 신청서로 시선을 떨궜다. 야, 이세. 너 왜 그래? 나카하라 씨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고미부치가 말하자 이세는 슬쩍 고미부치의 얼굴을 보며 넌 어때? 하고 물었다. 어떠냐니, 뭐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얌마. 고미부치가 과장되게 어깨를 들썩이더니 걱정스러운 듯 이세를 쳐다보았다. 너 무슨 일 있냐? 새해 벽두부터 얼굴이 엉망인데?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아하, 그거구만. 내가 연말에 금연한다고 선언해놓고 작심삼일로 끝난 거 말하는 거야? 고미부치가 농담조로 말하자, 코시누마, 너는? 어차피 물어볼 것 같으니까 미리 대답부터 해버려. 하고 옆자리를 돌아본다. 없어, 그런 거. 뭔데? 코시누마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이세를 노려보았다. 거짓말, 없기는 뭐가 없어? 하고 생각했다. 옛날에 인터넷에서 사기친 것도, 결혼했다고 사기치고 단신 부임 수당 계속 횡령한 것도 코시누마 입으로는 들은 적이 없다.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하고 도발적으로 중얼거리자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이 자식아. 하고 코시누마가 눈을 부릅뜬다. 고미부치가 팔을 뻗으며 됐어. 그만해. 하고 코시누마 눈앞에서 손을 흔든다. 큰 소리를 내며 입구 문이 열렸다.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안녕 안녕. 으아, 겁나 춥네. 잔뜩 흥이 오른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사토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시계 바늘이 딱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을 안 했네. 라며 사토는 박수를 한 번 치고는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아니, 아무것도 아냐. 일단 자리에 앉아. 사토, 넌 어때? 흘려넘기려는 고미부치의 말을 끄는 이세가 차갑게 물었다. 고미부치가 곤란해하며 인상을 구기는 모습이 시야 끝에 살짝 비추었다. 방금 전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사토가 눈을 깜박이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토크 흐름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사토가 궁금해하자 코시누마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히키모토가 느긋하게 출근했다. 히키모토 대답도 비슷했다. 아니, 이분 지각한 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엉뚱한 방향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억지로라도 알아내야 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는 남은 1개월 동안 모든 수수께끼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일단 자신이 왜 죽는지 원인을 알아내지 않으면 죽음을 회피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시험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아무리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직장 동료의 신뢰를 잃게 되더라도 여기까지 온 이상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일단 가능한 방법은 다 써봐야 했다. 야, 이세. 고미부치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한다. 장난해, 지금? 갑자기 분위기 망치게 왜 그래?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뭔데? 말해봐. 나중에.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자 고미부치는 나중은 무슨,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소리 질렀다. 일단 머리 좀 식혀. 오늘도 몇 군데 예약 있잖아, 그치? 그 분위기로 고객 만나서 민폐 끼치면 가만 안 있을 거다. 알아. 이세는 침 뱉듯이 말하고는 그럼 다녀올게.
하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서류 일체를 가방에 쑤셔 넣고 코트를 걸치고 문으로 향한다. 이세 저 자식, 갑자기 왜 저래? 몰라. 왜 아침부터 난리야, 난리는. 하고 사토와 고미부치가 대화하는 소리를 등지고 거칠게 문을 닫고서 계단을 내려갔다. 비영리 활동 단체 가운데 누군가가 비밀을 안고 있다. 라고 이세는 확신했다. 그게 아니면 마음속으로 아기를 품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세가 코시누마를 때릴 이유도, 고미부치가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을 이유도, 또 고미부치와 이세가 갑자기 살해당할 이유도 없다. 이유도 원인도 없는데 그런 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리가 없지 않은가. 자신이 모르는 어떠한 사정을 도대체 누가 파악하고 있고 누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조직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카스야 타쿠미가 어떻게 접점이 있는 걸까? 의문은 깊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향한 이세는 크게 혀를 차며 자갈 위에 침을 뱉었다. 갑자기 주머니에 넣은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꺼내보자 착신, 카스야 타쿠미라는 항상 보이는 알림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걸어오는 일은 드물다. 은행도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는 날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세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에? 아, 이세야. 아침부터 미안해. 오늘 말이야. 지금부터 담당 기업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공장이 오다와라 시내에 있거든. 점심때쯤 끝나니까 괜찮으면 점심이나 같이 먹을래? 속 편하게 밥이나 먹자고 하고 성질이 뻗치려 했지만 꾹 참았다. 이쪽 입장에서도 마침 잘된 일이다. 카스야 타쿠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늘은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이다. 자식이 가족들을 데리고 놀러온 집이 많아서 그런지 잡혀있는 방문 약속은 아침과 저녁, 두 건이 고작이었다. 장소는 오다와라역 근처면 돼? 그럼 나야 고맙지? 몇 시에 볼래? 13시 반에 오다와라역 개찰구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세는 전화를 끊었다. 회사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다. 난방이 막 돌기 시작한 차 안에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세는 힘차게 엑셀을 밟고 차를 몰았다. 회사 차를 무인 주차장에 두고 오다와라역으로 향했다. 공기는 차갑지만 화창한 날씨였다. 아직 연말연시로 휴가 중인 사람이 많은 모양인지 오다와라역 근처에는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오다와라 성 방면으로 향하는 인파를 거슬러 오르며 이세는 개찰구를 향해 걸었다. 거대한 오다와라 초롱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개찰구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래도 카스야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휴일을 만끽하는 사람들뿐이라서 양복 입은 회사원이 그런 곳에 서 있으니 눈에 띄는 게 분명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고 알림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다. 시각은 딱 13시 반이었다. 카스야 성격상 말도 없이 시간에 늦을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시야에 들어온 게 있었다. 천천히 개찰구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해 간다. 눈에 익은 모습인데 하고 직감한 순간 뇌가 얼어붙은 것만 같은 충격과 한기를 느꼈다. 남자는 트위드 재질의 코트를 입었다. 허벅지를 반 정도 덮는 기장으로 늘씬한 체형을 강조했다. 그 짙은 회색 재질 위에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세세한 직선이 종횡으로 퍼져나갔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무수히 많은 선이 우아한 사각 모양을 수놓았다. 저 무늬 틀림없다. 루시드 드림에서 몇 번이고 봐왔던 체크문의 코트다. 신장이나 체형도 2월 4일에 카모노미약 승강장에 나타난 수수께끼의 남자와 일치한다. 남자의 얼굴을 응시하고 눈앞에 나타난 진실을 곱씹으려고 시도했다. 시선을 느꼈는지 남자가 갑자기 돌아봤다. 이제서야 이세를 알아차리고 하고 한 손을 들면서 다가온다. 체크문의 코트를 입은 남자 카스야 타쿠미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구김없는 한바구음을 띄우고 있었다. 갑자기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줘서 고마워. 그럼 어디로 갈까?
하고 묻는데 이세의 시선이 이상해서 더듬어 따라간 끝에 자기 가슴께를 내려다본다. 응? 뭐 묻었어? 아니. 은행원인데 그런 무늬 코트 입어도 되나 싶어서. 아하, 역시 좀 과하려나? 좋아하는 가게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겨울 보너스로 샀거든. 기껏 입는 건데 직장에서도 입을까 싶어서 오늘 처음으로 입어본 건데. 무늬 없는 게 더 나았으려나? 하고 코트 재질을 꼬집어보는 카스야에게 하는 마음에도 없는 반응을 보였다. 당황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카스야가 범인인 건가? 카스야가 고미부치랑 나를 죽인 거야? 빙글빙글 사고가 맴돌기 시작한다. 그럴 리 없어 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카스야가 살인범이라면 사후 꿈속에서 보인 초췌한 모습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성묘를 다녀왔다고 쓸쓸히 이야기를 하던 게 다 거짓말이라고? 이세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로했던 모습도 다 연기라는 거야? 얼마 전까지 오다와라 지점에서 근무한 동기가 있는데 가성비 좋은 밥집이 있다고 알려줬거든. 거기 가도 괜찮을까? 아무 생각 없는 느긋한 카스야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역 출구 쪽으로 따라 나선다.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이세는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위험 신호가 빨갛게 전멸한다. 이 자식한테서 정신을 놓아서는 안 돼. 맥박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세는 땀으로 젖은 소나기를 양복 바지에 비벼 닦았다. 13시 반이 넘어서 그런지 인기 많은 밥집인데도 줄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 안내받은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둘 다 코트를 벗는다. 카스야가 체크무늬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거는 모습을 이세는 곁눈질로 지그시 관찰했다. 요즘 날씨 참 춥다. 그치?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얼이 빠질 정도로 평범한 잡담으로 시작했다. 점원이 내온 따뜻한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해라. 하고 카스야는 입가가 느슨해질 정도로 행복해한다. 한편 이세는 아무 말 없이 점심 메뉴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가온 점원에게 가장 가격이 싼 정식을 주문한다. 아, 저도 그걸로. 하고 카스야도 같은 메뉴를 주문한다. 요즘 일은 좀 어때? 덕분에 일이 없지는 않아. 대단하다. 진짜. 고객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야? 고령 독신자가 많아. 대부분 자식하고 사이가 멀어졌거나 손자 손녀를 포기했거나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계기가 없던 차에 알게 되었거나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고 보면 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고미부치가 잘도 자선 사업을 시작했으니 말이야. 게다가 성공시키고 있다니 더 무섭지. 카스야가 한 말투가 신경 쓰여서 이세는 슬쩍 고개를 들었다. 카스야, 너는 왜 그렇게 고미부치를 싫어해? 하고 물어보자 카스야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하고 반성한 듯 말하더니 입을 다문다. 잠시 뒤 듣고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하고 전제를 깔더니 카스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단순히 억울했어. 절친이라고 생각한 이세를 나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남자에게 빼앗겼다는 게 내가 처음으로 고미부치를 봤을 때가 교문에서 막 나올 때였는데 머리카락은 완전 파란색으로 염색했고 날라리 같은 교복을 아무렇게나 걸치고는 껌을 씹고 있었어. 전형적인 양아치였으니까. 그땐 진짜 충격이었어. 나랑은 일절 만나주지 않는 이세가 그런 불량 학생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말았으니까. 나 자신을 전부 부정당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어디가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하면 이세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어. 생각이 너무 많아. 맞는 말이야. 안 좋은 버릇이란 건 나도 알아.
결국은 그냥 질투일 뿐인데 점점 복잡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상한 정의감을 남에게 관철하려고 고집부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봤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엉뚱한 행동으로만 보일 뿐이라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건데 말이야.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하고 카스야가 쓴웃음을 지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인상만으로 단정 짓는 건 나쁘지. 나도 고미부치한테는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어. 이세가 같이 일하고 싶을 만큼 제대로 된 남자니까 나도 고미부치를 더 믿어야 할 텐데 말이야. 카스야 같은 엘리트가 고미부치 같이 한때 양아치였던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카스야가 토로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카스야도 카스야 나름대로 스스로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내온 모양이었다. 질투라는 단어가 내 속을 메아리친다. 그래서 고미부치를 찌른 거야. 죽인 거야. 카스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가 없었다. 순수해 보이는 미소 아래에 지금 이 순간에도 뒤틀린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카스야. 응? 결심하고 말을 걸려고 하자 하필이면 타이밍 안 좋게 주문한 정식이 도착했다. 점원이 떠나기를 기다린 이세가 다시 한 번 말을 짜냈다.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해주라. 갑자기 새삼스레 왜 그래? 카스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당연한 걸 가지고 얼마든지 물어봐.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 말이야, 한 달 뒤에 죽어. 뭐?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는지 짐작 가는 거 있어? 이세는 카스야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했다. 카스야가 이세에게 사리를 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세가 모르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힌트를 남김없이 놓쳐서는 안 된다. 카스야는 눈을 크게 뜨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죽는다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냐. 설마 자살이라도 할 생각인 거야? 그럴 생각 없어.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됐으니까 질문에 대답해. 짐작 가는 게 있냐고. 없지, 당연히. 전혀 없어. 카스야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이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참고로 고미부치랑 내가 동시에 죽게 될 거야. 뭐라고? 왜 그런지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평소 카스야답지 않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고함소. 리의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카스야와 이세를 쳐다보았다. 뭐든 간에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숨기는 거.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거야? 일단은 대답부터 해. 비밀이 있냐고. 없다니까? 이세 너한테는 내 모든 걸 다 밝히고 있어. 그럼 빚 문제는? 빚? 카스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세의 예상은 빗나갔다. 무슨 빚? 누구 빚?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면서.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헛소문도 그런 헛소문이 없다. 진짜. 숨겨도 소용없어.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테이블 구석에 뒤집어 둔 스마트폰을 거세게 꺼내든 카스야가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조작한 끝에 화면을 내보이며 자, 한번 봐. 하고 눈앞으로 쭉 내민다. 표시된 화면은 인터넷 뱅킹 개인정보 페이지였다. 잔고가 300만 엔이 넘었다. 학생 때 모은 알바비, 취직하고 나서 4번 받은 보너스, 다 저금했어. 혹시 나한테 막대한 빚이 있으면 갚지도 않고 이렇게 목돈을 그냥 계좌에 넣어두는 게 가능하겠어? 안 갚으면 계속 이자가 불어날 텐데. 다음으로 카스야는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흘리고 다니는 거야? 하고 중얼중얼 을조리면서 입출금 내역 상세 페이지를 표시했다.
확실히 급여나 상여금이 들어온 거나 ATM에서 소액 출금한 것 말고는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은 딱히 없어 보였다. 내가 들은 바로는 내 집이 빚을 떠안고 있다고 들었거든. 우리 집, 부모님 말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카스야가 이세의 말을 딱 잘랐다. 몇 년간 아버지 회사 실적이 나빠지거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랑 내가 간병을 하거나 집안 형편이 빡빡해진 적은 몇 번 있긴 있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빚을 낼 정도까지는 아니야. 대학생 때 지인들한테 돈 빌리려고 여기저기 다녔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그런 밑도 끝도 없는 헛소문을 냈어? 분통해하는 카스야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대학이라면 설마 고미부치가 그랬어? 잠시 망설였지만 하고 끄덕였다. 이세야, 미안. 고미부치를 믿겠다고 선언까지 해놓고 이런 말 하는 거 면목 없기는 한데 아까 한 말은 취소해야겠어. 카스야의 두 눈에는 진지한 빛이 어렸다. 고미부치가 이세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언제야? 언제였더라? 내가 이세 너랑 마주치고 난 뒤야? 아니면 전이야? 내가 이직 권유를 했다는 말을 고미부치한테 했지? 했어. 혹시 빚 이야기 들은 게 이직 권유를 말하고 난 뒤야? 아니면 전이야? 혹시 내가 그랬다는 말을 이세 너한테 들은 뒤에 했지? 그랬던 것 같아. 고미부치는 나를 적대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하고 카스야가 턱에 손을 가져다 대며 중얼거렸다. 너무 사실무근인 내용이라서 고미부치가 착각해서 말했을 가능성도 낮아.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내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세를 비영리 단체에서 빼내려고 하니까 보복으로 한 행위인 걸까? 나를 붙잡아 두려고 일부러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너를 경계하게끔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야? 맞아.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나를 붙잡아 둘 이유가 어디 있어? 직원은 나 말고도 많은데? 이세는 나카하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런 영업 경력직을 고용해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알바나 다름없는 박봉이라 구직 공고를 내도 사람이 모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끈기 있게 찾던가 아니면 대우를 좀 더 개선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이세가 갑자기 문득 정신을 차렸다. 카스야의 말을 전면적으로 신용하면 위험하다. 라는 사실을 겨우 떠올린다.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고미부치에 대해 마음속 깊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연기일지도 모른다. 선로에 떨어지는 이세와 고미부치.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체크무늬 코트 입은 남자의 모습이 선명히 머릿속에 되살아난다. 이세와 고미부치를 어두운 선로로 떨어뜨린 사람. 그것은 카스야였다. 하지만 대체 뭘 위해서? 식어가는 생선찜 반찬을 바라보면서 이세는 생각에 잠겼다. 카스야도 고미부치도 둘 다 못 믿겠어. 자, 일단 먹자. 카스야가 힘없이 입을 연 것은 그 뒤로 좀 지나서였다. 저녁에 방문을 하나 끝낸 이세는 평소보다 빨리 사무실로 복귀했다.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고미부치와 코시누마 두 사람뿐이었다. 나카하라는 아직 외근 중이었고 사토와 히키모토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기껏 회사에 나왔으면 퇴근 시간까지는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둘 다 새해가 밝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특별한 성과도 없었으니 사무작업도 바쁠 게 없었다. 오전 정기수금은 현관 앞에서 잡담 몇 마디 하는 걸로 끝났다. 저녁은 코시누마한테서 받은 리스트에 실린 70대 여성인 신규 고객을 방문했으나 딱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모양인지 월 3만엔 이상? 일시불인 줄 알았더니 하고 바로 튕겨냈다. 일단은 소책자를 건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액 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인터넷은 무서워서 싫어. 하고 인상만 썼다. 하지만 사무작업은 어지간히도 진행이 안 됐다. 체크문의 코트로 몸을 가린 카스야 타쿠미의 모습이 몇 번이고 머리에 되살아난다. 결국 복귀한 나카하라가 공용 노트북을 가지고 갈 때까지도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할 업무를 전혀 끝내지 못했다. 시간이 남아 수첩을 펼치고 내일 스케줄을 확인한다. 수금이 2건, 신규 방문이 2건 들어와 있다. 그 옆에 직접 쓴 메모를 발견한 이세는 오늘 중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기억해냈다. 코시누마. 뭔데? 컴퓨터를 보고 있는 코시누마를 부르자 짜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방금까지 부담스러운 분위기였던 것도 오늘 아침에 이세가 보인 언행 때문이다. 내일 수금 갈 오치아이, 라캅라는 지원자분이 앞으로 몇 번 납부해야 하는지 횟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어. 그런 데이터는 내가 관리하는 거 맞지? 맞아. 기다려. 오치아이 이름은? 미즈에, 서지. 오케이. 나중에 줄게. 바쁘면 원소스라도 줘. 내가 찾아볼게. 아냐, 그 정도는 이쪽에서 할 테니까. 하고 말한 코시누마가 책상 서랍으로 손을 뻗자 키보드 옆에 놓아두었던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 맞다. 오늘 술 약속 있었지. 코시누마가 허둥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몸집으로 주위를 다 무너뜨릴 기세로 사무실을 나갔다. 계단에서 통화하는 모양인지 미안 하고 신이 난 굵직한 목소리로 사과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담배 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고미부치가 담뱃갑과 라이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마 코시누마도 피우겠지. 하고 혼잣말하며 코시누마 책상에 있던 담뱃갑을 짚는다. 고미부치가 입구 문에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세도 일어나 이동했다. 코시누마 책상으로 향해 의자에 앉는다. 방금 코시누마에게 의뢰한 일 정도라면 바로 직접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았다. 코시누마 컴퓨터에는 이미 몇 개 정도 창이 열려 있었다. 하나하나 클릭해 보았지만 총계정 원장, 결산 보고서 같은 게 적혀 있는 걸로 보아 모두 결산에 관한 자료인 듯했다. 1월이 결산기다 보니 일이 많이 밀렸다. 라며 코시누마가 저번 달부터 투덜거렸는데 이것들을 말한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했던 코시누마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아마도 대부분은 고미부치가 고쳐주고 있을 게 뻔하다. 문서 폴더를 열고 그럴듯해 보이는 파일 이름을 찾았다. 코시누마는 폴더 관리도 엉망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죄다 한 곳에 몰아넣었다. 그걸 하나하나 보고 있자니 장학금, 기부자 일람, 20181226갱신 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찾았다. 더블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니 이름, 입금일, 기부액 같은 항목명이 눈에 들어왔다. 원하던 파일을 바로 찾아 안심하고는 오치아이 미즈에라는 이름을 찾는다. 하지만 방대한 리스트 가운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오치아이라는 성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몰라 전체 검색 기능으로 찾아보았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이 리스트는 홈페이지를 경유해서 신청한 기부자 정보만 모아놓은 파일인 것 같았다. 시험 삼아 사카구치 세이코 씨를 비롯한 고객 이름을 몇 명을 검색해 보았지만 하나도 검색되지 않았다. 어쩐지 기부금액 월간액 표기가 없더라니 하고 납득한 이세가 다시 제대로 된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코시누마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다 하고 이세는 고개를 들어 출입문 쪽으로 돌렸다. 코시누마가 뒤따라오는 고미부치와 무언가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무실 안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세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코시누마의 커다란 눈은 도끼눈이 되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난고함 소리에 놀라 황급히 의자에서 엉덩이를 뗀다. 아까 말한 데이터, 그냥 내가 찾아서 인쇄하려고. 하고 변명하자 누구 맘대로 만지는 거야. 하고 코시누마가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깔았다. 직장 컴퓨터는 원래 다 공용이잖아. 하고 반론하고 싶었다. 넥은 담당 쪽이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기니까 한 사람당 한 대씩 배정했을 뿐이잖아. 이세가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고미부치가 에이, 그만해. 하고 코시누마 어깨에 손을 얹었다. 코시누마,
너 소심하게 왜 그래? 뭐 보면 안 되는 거라도 들어있냐?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컴퓨터를 남이 만지는 게 싫다고. 이세, 너도 쓴다면 쓴다고 말 정도는 하지. 다음부터 그렇게 해. 갑자기 코시누마한테 욕을 들어 기분이 나빴지만 고미부치가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세는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지못해 나카하라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열받은 모습으로 그 큰 몸을 의자에 내던지듯 앉는 코시누마를 몰래 곁눈질로 관찰한다. 뭔가 수상한데? 의혹이 머리 위에서 점점 커져갔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경매 사기 문제도 그렇고 고미부치가 조사해서 발각된 단신부임수당 부정수급 문제도 그렇고 코시누마는 아무래도 수상한 점이 많다.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 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빠짐없이 던졌지만 그때도 가장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코시누마였다. 오늘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한잔 하기로 해서 먼저 간다. 가시 돋친 말투로 코시누마가 의자에서 일어나 배낭을 맸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고미부치와 나카하라의 인사를 받으며 코시누마는 출입문 너머로 사라졌다. 이세는 아무 말 없이 코시누마가 떠난 책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한참 뒤 평소보다 일을 빨리 끝낸 나카하라도 퇴근했다. 고미부치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중이다.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고미부치와 코시누마라서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야근을 하는 모양이었다. 고미부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이세가 묻자 고미부치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뭐를? 하고 이세를 쳐다보았다. 오늘 또 카스야 타쿠미를 만났어. 물어보니까 집에 빚은 없대. 대학생 때 돈 빌리러 다닌 적도 없는 모양이야. 진짜? 고미부치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헛소문이었나 보네.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 보다. 미안.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일부러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거짓말해서 뭐 하게? 카스야는 너랑 초등학교 동창이지. 나랑 아는 사이는 아니야. 빚이 있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다 널 위해서 알려준 거지. 고미부치가 곤란해하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더 이상 물고 늘어져도 소용없겠다 하고 직감했다. 이세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고 보니 이세, 요새는 집에 늦게 간다. 전에는 9시 땡 하면 갔는데. 그냥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대꾸한다. 시간과 무관하게 야근하게 된 것은 더 이상 그 전철에 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사요가 보낸 첫 메일로 이세는 이별을 통보받았다. 영문을 알 수가 없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사요로부터 답장이 오는 일은 없었다. 그 뒤로 한동안 이세는 고집스레 같은 전철을 탔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카타오카 사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더 이상 없으리라 라는 근거 없는 예감이 점점 이세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 사요는 겁이 난 거라고 생각한다. 이세의 죽음을 알기 전에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것이다. 루시드 드림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알게 되면 사요는 앞으로 7년간 한 줄기 희망도 품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 법칙을 확인하지만 않으면 어쩌면 꿈이 현실로 바뀌는 현상을 피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신락 같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이게 사요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지였을 것이다. 이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할 카타오카 사요의 행복을 비는 것뿐이었다. 안녕 하고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린다.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분명 누구든 외로울 것이다. 끝.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